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오해받는 느낌에 휩싸이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장 알아채기 힘든 심리적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자신의 환자들 중 가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던 사람들의 73%가 파괴적으로 변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심리적 적신호는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기에 바로 그 점이 이 신호를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융이 발견한 이 위험 신호는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단순히 악한 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러둔 자신의 모든 어두운 부분, 즉 열등감, 이기심, 부끄러운 욕망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림자 투사는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영사기로 내 안에 보기 싫은 필름을 타인이라는 스크린에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스크린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해버리는 것이죠. 1913년 융의 정신분석가로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6개월 안에 이 환자는 3건이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 즉 절대적 확신을 동반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대 뇌과학이 이 현상에 대해 밝혀낸 결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강렬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인식을 뒷받침하도록 재구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의 그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다수가 만들어낸 거짓 현실 속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품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졌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당신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나 해명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지혜들 또한 이 현상을 경고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대상으로 비추는 어두워진 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먼저 성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은 단지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융은 명백한 5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성격에 대해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 아무리 많은 설명이나 해명 혹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시도를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와 불균형한 감정적 격렬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는 행동에 대해 엄청나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닌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내용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 그들은 항상 자신은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 역할을 맡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주변인 포섭 행동. 그들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주로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를 동시에 목격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점차 고조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판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당신의 정신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투사는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확산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단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라고 여기고 넘기려 합니다. 2단계, 확신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인식에 한치의 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상대방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중립적인 행동조차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분단계, 사회적 포섭. 그들은 당신에 대한 걱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입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이제 다른 사람들마저 그 사람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주로 투사자의 무의식에만 존재하는 당신의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융이 발견한 유일한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들을 경고했습니다. 자아 팽창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신하며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관과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에 사로잡힙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페르소나와의 완벽한 동일시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과 자신을 너무 완벽하게 동일시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사회적 적절성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행동할 방법을 알죠.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으며 억압된 그림자는 언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강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패턴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배우로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배신자, 버리는 사람, 혹은 박해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한 심리적 함정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의식적인 알아차림과 즉각적인 경계 설정입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당신의 내면 경험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면 그들의 투사보다 당신의 내면 현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투사자나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반대 증거에 면역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들의 투사를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정보 공유를 제한하십시오. 그들의 왜곡된 이야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넷째, 상호작용을 기록하십시오. 대화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투사자들은 종종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다섯째, 외부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당신과 그 사람을 모두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투사장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인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필요할 때 물러나십시오.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전략적 후퇴가 당신의 유일한 보호책일 수 있습니다. 융의 인생을 바꿨던 그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왜 그렇게 파괴적인 투사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 환자는 자신에게도 교활함, 잔인함, 이기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의식은 그 모든 특성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여 스스로는 순수하다고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비난하던 바로 그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들의 힘은 깨어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당신 자신 안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융은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 인간 정신의 위험한 영역을 탐험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조종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투사장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심리 드라마의 배우로 징집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참아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담아두는 저장소로 필연적으로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힘은 그들의 투사와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의식이야말로 인간관계 속 가장 위험한 심리적 힘에 맞서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